해리 왕자와 찰스 왕세자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왕실 역학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에든버러 공작부인 소피가 왕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회의실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고위 자문위원들이 질서 침묵 그리고 전통적인 복종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하며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해리는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아버지와 모인 고문들의 동정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곳에 도착했다. 하지만 몇 분 만에 회의는 왕실의 안정에 훨씬 더 위험한 상황으로 변질되었다. 소피는 왕실위원회 전체 앞에서 해리가 개인적으로 요구했던 경호 제한 해제에 대해 따져 물었고, 찰스는 순식간에 이성을 잃었다. 왕실에 미칠 더 심오한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이 전례 없는 대립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찰스 왕세자는 해리의 신분 문제가 여전히 왕실 내부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는 아들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왕위를 지킬 수 있는 조용하고 통제된 타협안을 원했습니다. 왕실 자문위원회는 중대한 가족 및 제도적 결정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고위 인사들로 전폭적인 지지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는 오히려 극심한 압박 속에서 국왕이 자신의 가정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중대한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직면한 과제는 단순한 부성애나 전통적인 왕실 외교로는 감출 수 없을 만큼 막중했습니다. 해리는 제한적인 왕실 경호, 특정 왕실 공간 출입, 그리고 왕실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는 의례적 행사를 원했습니다. 해리에게 이러한 것들은 캘리포니아로 이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실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찰스는 이러한 요청을 자비로운 행위로 여겼지만, 윌리엄은 왕실의 미래 안정에 대한 전술적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에드워드는 그것이 남은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압력이라고 생각했고, 소피는 공동의 의무를 노골적으로 배신하는 행위라고 여겼다. 해리는 긴장했지만 단호한 태도로 앉아 회의적인 친척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대답을 이미 연습해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공개적으로 거리를 두고 힘겨운 개인적 투쟁을 해온 후 가족이 자신을 마지막으로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고 믿었다. 그는 여러 인터뷰와 회고록으로 인해 대중에게 상처를 입힌 것보다 피가 여전히 더 중요하다는 마지막 증거를 찾고 있었다. 소피는 테이블 건너편에서 그를 유심히 지켜보았고, 그녀의 평소와 다른 침착함은 방 안의 공기를 훨씬 더 차갑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의 전문적인 말투에 동요하지 않았는데, 그가 궁궐에 오기 전 겪었던 깊은 상처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에드워드가 오랜 세월 묵은 모욕에 대해 침묵을 지켰던 모습과 형의 새로운 요구에 윌리엄이 지었던 경계심 가득한 표정을 떠올렸다. 소피는 찰스가 개인적인 상처를 영국 왕실 전체를 위한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바꾸려 끊임없이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해리가 자신의 존엄성을 이야기할 때 소피는 그저 근거 없는 특권의식과 뿌리 깊은 좌절감만을 느낄 뿐이었다. 그가 자신의 신체적 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소피는 그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가 절박한 필요로 둔화되는 것을 들었다. 소피는 무거운 의자를 뒤로 밀었고, 나무가 바닥에 긁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의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다. 그녀는 해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왜 그들의 집단적인 신뢰를 여러 번 훼손한 사람에게 충성을 회복해야 하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가 수년간 자신이 보호받으려 애쓰는 바로 그 체제를 비판해놓고 어떻게 편안함을 기대하며 돌아올 수 있냐고 의아해했다. 해리의 표정은 순식간에 변했다. 계산된 반항심에서 갑작스러운 분노 충격, 그리고 결국에는 굴욕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바뀌었다. 찰스는 그들의 대화를 끊으려 목소리를 높여 누가 실권을 쥐고 있는지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상기시켰다. 그러나 왕의 말은 평소와 같은 권위를 보여주지 못했고, 의원들은 시선을 소피에게로 돌렸다.
에드워드는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윌리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에는 무거운 판단이 담겨 있었다. 찰스는 마치 점점 사라져가는 자신의 권력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는 듯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었다. 그 끔찍한 침묵 속에서 미래의 왕은 아버지의 복잡한 통치 기간 전체를 규정짓게 될 냉혹한 진실을 깨달았다. 왕은 회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지만 더 이상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감정적 정치적 의지를 좌우할 수 없었다. 침묵이 회의실을 가득 채우자 진정한 질문은 더 이상 해리가 아버지나 왕관에서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었다. 문제는 왕실 내부에서 아버지의 감정적이고 절박한 호소에 아니오 라고 말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었다.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은 분열 이후 수년간 이어진 공개적인 스캔들과 사적인 논쟁으로 인해 각기 다른 상처를 안고 있었다. 찰스는 국제적인 언론의 스캔들 이면에 숨겨진 연약한 아들을 여전히 바라보는 아버지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 윌리엄은 오래전 동생에게 사과나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미래의 왕으로서 냉철한 규율을 지니고 있었다. 소피는 남편의 충성심이 너무나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을 지켜봐 온 조용히 타오르는 분노를 품고 있었다. 해리는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가족에게 돌아온 외로움을 안고 있었다. 찰스는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했지만 마음은 가족들이 단호히 거부한 자비로운 길로 향하고 있었다. 왕실 자문위원회는 국왕이 품위 있고 제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야 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불만이 공식적인 정책 논의에까지 번지면서 품위는 이미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해리는 단순한 가족 환영이나 왕실의 역사적인 거주지에서 열리는 비공개 만찬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실 구조 내에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고 싶어 했으며 여기에는 역할, 의무, 경호, 그리고 소속감을 나타내는 공개적인 표시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국왕에게 있어 그 요청은 모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처럼 들렸습니다. 윌리엄에게 그 요청은 가족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적 위험처럼 들렸다. 윌리엄은 해리를 복잡한 가족사를 공유하는 화해나 평화를 기다리는 형제로 보지 않았다. 그는 해리를 미래의 왕으로서 영국 왕실의 안정과 명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가늠하는 대상으로 여겼다. 웨일스 왕자는 사소한 결정 하나가 대중이 쉽게 잊지 못할 약점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징은 중요했습니다. 대중은 모든 상처, 모든 TV 인터뷰, 모든 날카로운 비난, 그리고 신뢰가 깨진 모든 순간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해리는 그러한 감정적 거리감을 느꼈고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낸 집에서 원치 않는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방식이 싫었습니다. 그는 방 안에 있는 누군가가 자신이 여전히 이곳에 속해 있다고 말해주길 바랐고 찰스가 혈연을 우선시하고 기관의 의무를 저버리길 원했다. 하지만 방이 차가워질수록 그는 자신의 귀환이 떠나온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깨달았다. 그의 존재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과 자신들이 섬기는 기관을 지키기 위해 새롭고도 섬뜩한 결의를 품게 만들었다. 소피는 윤이 나는 탁자, 건너편에 있는 남자를 바라보며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봉사의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에드워드가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왕실을 섬기며 신중하게 말하고 대중의 박수갈채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에드워드는 충성이 아무런 보상도 가져다 주지 않을 때에도 변함없이 충성을 다했고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왕실의 봉사는 자기 연민이 아닌 절제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믿음직한 측근인 그녀는 관심을 받거나 가족의 끊임없는 공개적인 논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어서 해리에게 맞선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해리의 요구가 그가 떠나는 동안 곁을 지켜준 모든 사람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맞선 것이었다. 에드워드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그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말 속에
자신의 말하지 못한 고통이 담겨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소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지는 순간 카밀라는 찰스를 힐끗 쳐다보며 국왕의 치밀한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왕비는 평화를 향한 국왕의 열망이 현실과 암울한 내각의 분위기에 짓눌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찰스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깨달음이 그의 피곤한 눈빛에 역력했다. 해리는 소피에게서 시선을 돌려 아버지 쪽으로 향했다. 상처받고 분노에 찬 표정으로 낮은 목소리로 국왕께서 이 일을 승인하시는지 물었다. 윌리엄은 미동도 하지 않았고 에드워드는 침묵을 지켰으며 카밀라는 이 순간을 수습하거나 점점 약해져가는 국왕의 권위를 지키려는 듯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소피는 한마디도 물러서지 않고 물러설 여지를 남기지 않는 확고한 신념으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대립은 사실 그 방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궁궐이 필사적으로 묻어두려 했던 사적인 모욕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궁궐은 공개 인터뷰와 깨진 동맹 관계를 견뎌냈지만 소피의 대립을 촉발한 것은 훨씬 더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카메라가 차단되고 격식이 배제된 윈저의 사적인 만찬에서 해리가 그녀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날 밤 이후로 소피는 더 이상 해리를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 헤매는 상처 입은 영혼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무모하고 마치 과거를 약간의 매력으로 손쉽게 덮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남자로 보았다. 윈저 만찬은 의회 회의 전에 긴장을 풀고 가족들이 그저 가족으로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였다. 찰스는 왕실 회의의 공식적인 결정에 앞서 모두가 서로의 깊은 유대감을 되새길 수 있는 조용한 저녁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해리가 에드워드의 오랜 봉사를 그저 안전하고 생각 없는 맹목적인 복종에 불과했다라고 일축하는 한마디를 던지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깨졌다. 그 말은 해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주었고 저녁 식사를 위해 유지되었던 얇은 예의를 산산이 조각냈다. 에드워드는 그 모욕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평생 동안 갈고 닦아온 품이 있는 침묵을 택했다. 그 침묵은 소피에게 해리가 일을 하러 남은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그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했다. 소피는 그 모욕이 차가운 칼날처럼 방안을 관통하는 것을 느끼며 해리가 품이 있는 절제를 실제 나약함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충성심을 두려움으로 착각했고 소피에게는 그 차이가 중요했다. 에드워드의 충성심이 위기 속에서 가족을 굳건히 지켜왔기 때문이다. 해리는 그 순간이 지나갈 것이고 가족 식사 자리에서 나온 사적인 말은 예의 범절 아래 묻힐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소피는 접시가 치워지고 가족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그 모욕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다. 그날 밤 늦게 그녀는 복도에 홀로 서서 마치 마지막 남은 인내심을 벗어던지듯 천천히 장갑을 벗었다. 아무도 그녀가 남편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그때쯤 그녀의 깊은 슬픔은 절대적인 결의로 굳어져 있었다. 그녀는 해리가 에드워드의 평생에 걸친 헌신을 하찮게 치부해버린 후에 다시 신뢰를 회복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윌리엄 왕자는 나중에 그날 밤 현장에 있었던 고위 궁정 관리가 남긴 기록을 통해 소피의 발언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소피가 입장을 바꾼 이유를 즉시 이해하고 찰스에게 그 회담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왕은 후계자의 말을 들었지만 화해의 기적을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정치적 판단을 압도했습니다. 찰스는 여전히 자신이 상황을 수습하고 아들을 보호하며 윌리엄이 동생에게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틀렸고 회의실 문이 열리자 찰스는 왕이 원한다고 해서 묵은 원한이 묻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고 오늘 벌어질 일의 중대한 결과를 모두가 실감하게 되었다. 소피는 해리가 준비한 연설을 마칠 때까지, 즉 의원들이 예의 바르고 세련된 왕실식 침묵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라고 예상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일어섰고 의자가 바닥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처럼 들렸다. 해리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그는 이전에도 가족 여성들에게서 종종 받았던 동정을 기대했던 것 같다. 그가 대신 받은 말은 왕실 고위 인사들 중 누구도 감히 그의 면전에서 직접 하지 못했던 말이었다. 해리는 절망감이 온몸에 배어있는 채로 애써 침착한 척하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왕실 공식 업무에 완전히 복귀하는 대신 조심스러운 공식 석상에 제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일부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리에게 그것은 요구가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왕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줄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다. 그는 왕실이 자신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았다는 신호를 원했다. 왕족으로서의 인정은 단순한 위안 이상의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그의 정체성이었고 윈저 가문의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다. 찰스는 해리가 겪는 고통을 이해했고 그의 요청을 나약함이 아닌 동정심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포장하려 애썼다. 하지만 소피는 그런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리를 바라보며 왜 지금 왕실이 그에게 문을 다시 열어야 하는지 물었다. 그녀는 해리가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충성심을 내세우고 사생활에 불편해지면 버리는 버릇을 문제 삼았다. 질문이 이어지는 동안 그녀의 목소리는 시종일관 흔들림이 없었고 그 흔들림 없는 목소리는 모인 사람들에게 그녀의 말이 갖는 의미를 더욱 날카롭게 전달했다. 해리는 눈에 띄게 상처받은 듯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소피가 진정한 의무감이 아닌 원한에 차서 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공작 부인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 동안 자신의 삶에 함께했던 남자들이 대중의 박수나 동정을 구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짐을 짊어지는 모습을 지켜봐 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찰스가 가족의 죄책감을 왕실의 타협으로 바꾸는 모습을 번번이 지켜봤지만 이번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윌리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의 침묵은 형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어떤 연설보다도 더 큰 울림을 주었다. 왕자는 마치 이미 최종적이고 참혹한 대가를 계산해 본 사람처럼 냉철한 시선으로 형을 바라보았다. 윌리엄의 침묵은 소피의 말에 엄청난 무게감을 더했다. 미래의 왕이 오늘 동생을 변호하러 나서지 않을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리는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꼈고 그의 분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드러나고 취약한 감정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찰스가 소피를 말려주기를 자신이 여전히 아들이지 거대한 정치적 골칫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상기시켜 주기를 바랐다. 찰스는 마침내 손을 들어 방 안에 남은 화합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이 논쟁을 끝내려 애썼다. 그러나 그의 명령은 타협을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궁지에 몰린 왕자를 위로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국왕은 자신이 이끌고 인도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다. 소피는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윌리엄은 침묵을 지켰으며 해리는 마침내 공개석상에서 거론된 진실에 상처받은 채였다. 국왕의 명령이 침묵을 깨뜨리지 못하자 권력은 더 이상 그의 허락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로 향하기 시작했다. 군주제 안에서 권력은 항상 거창한 선언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미래 왕의 무거운 침묵을 통해 움직이기도 한다. 때로는 충성스러운 여인이 군주가 개인적인 감정적 유대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것을 정확히 말할 때 상황이 바뀌기도 한다. 그 방에서 찰스는 여전히 왕관을 쓰고 있었지만 감정적인 권위는 왕실의 다음 세대로 옮겨가고 있었다. 의회는 더 이상 왕의 자비를 기다리지 않고 왕위의 미래에 대한 윌리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윌리엄 왕자는 모인 왕실 회의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조용히 회의실의 중심을 잡고 있었다. 그는 해리의 요청이 오랜 세월 대중의 비난을 받아온 왕실이 스스로의 경계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임을 이해했다. 왕실의 모든 결정은 궁궐 밖으로까지 영향을 미치며 이는 대중의
취약한 신뢰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었다. 찰스는 여전히 국왕으로서 명목상의 통치권을 쥐고 있었지만 그의 망설임은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군주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처럼 보였다. 방아는 그에게 쏠린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고 소피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질문을 던져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그녀는 해리의 요청이 안전한지 남은 사람들에게 공정한지 그리고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물었다. 결국 그 대립은 잔혹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 기관이 감내하고 용서할 수 있는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소피는 해리를 파멸시킨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지을 수 있다는 착각을 왕실이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압박했을 뿐이다. 왕실은 왕관의 더 큰 이익을 위해 내려야만 했던 어려운 결정을 통해 하나로 뭉쳐 앞으로 나아갔다.